운명이라는 건 참 신기하다. 가끔은 가장 평범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 한지우에게는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다. 대학병원 대기실은 언제나 그렇듯 복잡했다. 28살의 웹툰 작가 한지우는 노트북을 무릎에 올리고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은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15분마다 울리는 알람, 체크리스트, 그리고 절대 어기지 않는 일정표. 아, 시간이? 마감이 내일인데? 그때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있었다. 강민호 30살. 편안한 후드티에 청바지, 약간 헝클어진 머리가 그의 자유분방한 성격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하품을 하며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지우의 것과 똑같은 모델이었다. 간호사가 이름을 부를 때 두 사람은 서둘러 일어났다. 그리고 그 순간 운명의 실수가 일어났다. 지우는 민호의 스마트폰을, 민호는 지우의 스마트폰을 무의식적으로 집어들었다. 지우는 집에 와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깔끔한 무지 배경 대신 강아지 사진이 화면에 떠 있었다. 그리고 전화가 왔다. 발신자는 태연이 형이었다. 태연, 태연. 그 이름은 지우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5년 전 첫사랑의 이름이었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지만 상대방은 민호를 찾고 있었다. 전화를 끄는 지우는 복잡한 마음이 되었다. 같은 시간, 민호는 자신의 카페에서 지우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15분마다 울리는 알람들이 그를 놀라게 했다. 웹툰 스케치 완성, 컬러링 작업 시작, 운동, 심지어 물 EL 섭취 체크까지. 와, 이 사람 인생 되게 체계적이네? 단골 할머니가 들어오자 민호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챘다. 민호야, 오늘은 왜 이렇게 멀쩡해 보이니? 여자친구라도 생겼나? 지우는 민호의 사진첩을 보며 놀라고 있었다. 강아지들, 카페 손님들과의 셀카, 친구들과의 즐거운 모습들. 그녀가 잃어버린 자유로운 일상이 거기 있었다. 문자들도 연신 왔다. 등산 약속, 파스타 칭찬, 여자친구 소개 부탁까지. 친구도 이렇게 많고. 다음날 지우는 용기를 내어 카페를 찾았다. 문을 열자 따뜻한 커피 향과 함께 민호가 그녀를 맞이했다. 첫 만남이었지만 어딘가 낯설지 않았다. 어제 하루 종일 당신 알람 때문에 정신 없었어요. 15분마다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더라고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신기했어요. 이렇게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구나 싶어서. 스마트폰을 교환하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민호가 서비스로 커피를 내주며 말했다. 저도 창작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친근감이 드네요. 커피도 일종의 창작이죠. 지우가 커피를 마시자 예상치 못한 맛에 놀랐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마치 민호의 성격처럼. 맛있네요? 지우가 일어서려 할 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또 오세요. 여기서 작업하셔도 돼요. 조용하거든요. 지우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거절할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다. 생각해 볼게요. 지우가 나간 후 민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 하루가 유난히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는 아직 몰랐다.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봄 햇살이 카페 창문으로 들어오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두 사람의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호기심이 있다. 특히 자신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지우는 새벽까지 웹툰을 그리다가 어제 민호의 카페가 자꾸 떠올랐다. 카페의 아늑한 분위기, 민호의 자연스러운 미소, 그리고 그곳에 흐르는 편안함. 그녀가 그리던 웹툰 속 카페 장면이 왠지 아쉬워 보였다. 그 카페? 분위기가 좋긴 했어. 결국 지우는 노트북 가방을 메고 민호의 카페로 향했다. 문을 열자 민호가 예상보다 반가워했다. 사실 그는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어제 그 사람 또 올까? 지우가 구석자리에 앉아 민호는 자연스럽게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왔다. 지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벽에 걸린 손님들의 사진,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이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다. 여기 정말 아늑하네요? 제가 직접 꾸몄어요. 집보다 여기가 더 편해서. 지우가 웹툰 작업을 시작하자 민호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뭘 그리세요? 카페 장면이에요? 남녀 주인공이 처음 만나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서 서로에게 끌리게 되는 이야기요? 민호가 지우의 그림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화면 속 남자 주인공이 자신과 놀랍도록 비슷했다. 잠깐, 이 남자. 저랑 비슷한데요? 지우의 얼굴이 빨개졌다. 사실 무의식 중에 민호를 떠올리며 그린 것이었다. 그냥 우연히? 괜찮아요. 오히려 영광인데요? 그때 카페에 단골 손님들이 들어왔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지우를 보며 눈을 반짝였다. 민호야, 오늘은 또 누구랑 있니? 예쁜 손님이네. 며느리감으로 딱인데. 지우는 당황했지만 민호의 답답해하는 표정을 보며 웃음이 나왔다. 단골 손님들이 재미있으시네요? 맨날 저래요. 제발 결혼시키려고. 오후가 되자 카페는 더욱 붐볐다. 대학생들, 직장인들, 동네 주민들까지. 지우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부러웠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오네요? 이 카페의 매력이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지우는 자신의 고립된 일상을 떠올렸다. 마감에 쫓기다 보면 사람들과 대화할 시간도 없었다. 가끔은 외로웠다. 가끔은? 외로워요? 혼자 작업하다 보면? 그럼 앞으로 여기서 작업하세요. 혼자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오히려 저도 좋아요. 창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자극도 되고. 해가 지고 카페에 노을빛이 들어왔다. 지우는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런 편안함을 느낀 것이 언제였을까? 덕분에 집중 잘했어요? 감사해요. 지우가 나가려 할 때 용기를 내어 부끄럽게 제안했다. 혹시 제 웹툰 남주인공 모델 해주실래요? 그림 그릴 때 참고용으로. 포즈만 잠깐. 재미있겠는데요? 언제든지요. 지우가 나간 후 카페 직원 수정이가 민호를 놀렸다. 오빠 완전 좋아하는 거네? 티 나요. 오늘 하루 종일 웃고 있었어요. 민호는 부정했지만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는 자신을 발견했다. 밖에서 지우는 카페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내일이 기대된다.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다.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사랑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사랑은 때로 예술이 된다. 지우에게는 민호가 그림 속에 살아 숨쉬는 캐릭터가 되어가고 있었다. 다음날 오후 카페에는 특별한 풍경이 펼쳐졌다. 지우가 의자를 세우고 스케치북을 준비했고 민호는 앞치마를 두른 채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서 있었다. 처음 해보는 모델 역할에 그는 어색해했다. 이런 거 처음 해봐서. 자연스럽게 서주시면 돼요. 평소처럼 커피 내리는 모습으로요. 하지만 지우가 자연스럽게 웃어달라고 하자 민호는 더욱 경직되었다. 억지로 지은 미소는 로봇 같았고 수정이가 웃음을 터뜨렸다. 오빠 표정 완전 로봇 같아요. 지우도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 순간 민호의 표정이 자연스러워졌고 지우는 그 모습을 재빠르게 스케치했다. 됐어요? 이대로도 충분해요? 민호가 그림을 보자 감탄했다. 자신의 모습이 꽤 멋지게 그려져 있었다. 와. 이게 저예요? 실물보다 훨씬 잘생겼는데요? 지우는 부끄러워했지만 사실 조금 미화해서 그린 것이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민호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연이 지우를 보고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우? 한지우?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5년 전 헤어진 첫사랑 태연이었다. 민호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서로 아세요? 태연은 민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지우는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우야, 잠깐 얘기 좀 할까? 밖에서. 지우는 망설였지만 결국 태연을 따라 나갔다. 민호는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을 지켜봤다. 밖에서 태연은 지우에게 왜 연락을 안 받았는지, 왜 이런 곳에 있는지 물었다. 그의 말투에는 약간의 무시가 섞여 있었다. 그래서 이런 동네 카페에서 작업하는 거야? 지우는 기분이 나빠졌다. 예전에 태연은 이렇지 않았는데. 이런 데가 뭐 어때서요? 태연은 다시 얘기해보자며 자신이 바뀌었다고 했다. 하지만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그럼 시간을 줄게. 생각해봐. 지우가 카페로 돌아오자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지우는 태연이 전 남자친구라고 설명했다.
1년 전에 헤어졌지만 헤어진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직 미련이 남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지우는 그 변화를 눈치채고 미안해했다. 민호 씨, 저 때문에 기분 나빠지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집중하려고요. 커피 맛이 중요하거든요. 지우는 일찍 집에 가겠다고 했다. 집중이 안 된다는 이유였다. 민호는 아쉬워하며 내일 보자고 했다. 지우가 나간 후 민호는 그녀의 스케치북을 정리하다가 자신을 그린 그림을 다시 봤다. 수정이가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다. 오빠 괜찮아요? 좋아하고 있었잖아요. 지우 언니, 민호는 부정했지만 수정이는 티가 난다고 했다. 전 남자친구가 나타났을 때의 표정을 봤다는 것이었다. 그 사람한테는 과거가 있어. 나는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이고. 밤이 되고 카페가 조용해졌다. 민호는 창밖을 보며 복잡한 마음을 달랬다. 한편 지우는 집에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연 오빠? 왜 지금 나타난 거야? 스마트폰에는 태연의 문자가 와 있었다. 지우야, 천천히 생각해. 기다릴게. 그리고 민호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왜 이렇게 복잡하지? 지우는 노트북을 열어 웹툰을 봤다. 민호를 모델로 그린 남주인공이 화면에 떠 있었다. 실물이 더 좋은데? 문득 오늘 민호의 어두워진 표정이 떠올랐다. 혹시 자신이 상처를 준 건 아닐까? 핸드폰을 들고 민호에게 문자를 쓰려다가 지웠다. 괜히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걱정되었다. 두 사람 모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혼란 속에서. 과거는 때로 예고 없이 찾아와 현재를 흔든다. 지우는 다음날 아침 거울 앞에서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스마트폰이 울렸다. 태연의 전화였다. 지우야, 오늘 시간 있어? 저녁에 잠깐만. 우리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지우는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다. 1시간만이라는 조건으로. 한편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카페를 열고 있었다. 지우를 기다리는 듯했지만 수정이의 놀림에는 부정했다. 지우 언니 기다리는 거죠? 아니라니까. 지우가 들어왔을 때 민호는 반가웠지만 그녀가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일찍 가야 한다고 하자 실망했다. 중요한 약속이겠죠. 지우는 평소보다 집중이 안 되는 모습이었다. 민호가 그것을 눈치채고 물었다. 오늘 뭔가 다르시네요. 평소보다. 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지우는 조심스럽게 민호에게 물었다. 옛날 사람에 대해서, 헤어진 연인과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해서. 민호는 헤어진 이유에 따라 다르다고 대답했다. 만약에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그럼 한 번 더 기회를 줘볼 수도 있겠네요. 지우는 민호의 대답에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민호가 다시 말했다. 저라면 과거보다는 현재를 선택할 것 같아요.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의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잖아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런 기회가 있으시나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오후가 되자 지우가 일찍 짐을 정리했다. 민호는 아쉬워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내일 봬요. 지우가 문 앞에서 돌아서려다가 멈췄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그냥 나갔다. 저녁 고급 카페에서 지우와 태연이 마주 앉았다. 분위기 있는 카페였지만 지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여기. 우리 처음 만났던 곳이야. 기억나? 태연은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며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말했다. 지우도 인정했다. 정말 행복했었다. 지우야, 그때 우리 정말 행복했잖아. 왜 헤어진 거지? 진짜 이유가 뭐야? 지우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자꾸 어긋나서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태연은 그런 건 핑계였다며 자신이 지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제대로. 태연이 지우의 손을 잡았다. 지우는 손을 빼며 당장 대답은 할 수 없다고 했다. 시간을 줄게. 천천히 생각해봐. 우리 추억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태연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부탁했다. 다른 사람한테 마음 주기 전에 우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달라고.
그러면서 카페 사장 얘기를 꺼냈다. 그 카페 사장 민호 말이야. 널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던데. 지우는 당황하며 부정했지만 태연은 남자인 자신이 보기에 분명하다고 했다. 조심해. 상처받기 싫으면. 태연이 떠나고 지우가 혼자 남겨졌다. 집에 온 지우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태연은 정말 변한 것일까?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테이블 위에는 태연과의 옛날 사진이 보였다. 하지만 문득 민호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민호 씨는? 왜 자꾸 생각나지? 핸드폰에 태연의 문자가 왔다. 오늘 고마웠어. 좋은 꿈 꿔. 그리고 내일 시간 있으면 연락해. 더 얘기하고 싶어. 지우는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열었다. 웹툰 속 민호를 모델로 그린 남주인공이 태연과 겹쳐 보였다. 왜 이렇게? 헷갈리지? 밤은 깊어갔지만 지우의 고민은 더욱 깊어만 갔다. 과거의 사랑과 현재의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진실은 때로 가장 아픈 약이다. 지우는 다음날 평소보다 늦게 카페에 나타났다. 어둠침침한 표정으로. 늦잠을 잤다고 했지만 민호는 그게 전부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오늘 늦으시네요. 괜찮으세요? 지우는 힘없이 대답했다. 민호가 어제 약속이 어땠는지 물었지만 지우는 대답을 피했다. 그냥 옛날 이야기를 좀 했다는 식으로. 커피를 마시며 지우는 스케치북을 펼쳤지만 집중이 안 됐다. 손이 떨렸다.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지우는 괜찮다고만 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민호의 친구 정훈이 들어왔다. 민호야. 오, 이게 그 웹툰 작가? 정훈이 민호를 구석으로 데려가 속삭였다. 야, 너 좋아하는 그 여자 맞지? 근데 조심해. 아까 길에서 봤는데 어떤 남자랑 손잡고 걷더라. 분위기가 그냥 친구 같지 않았어.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확실하냐고 물었지만 정훈은 왜 거짓말하겠냐며 혹시나 해서 알려주는 거라고 했다. 정훈이 떠나고 민호가 복잡한 표정으로 지우에게 돌아왔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 씨 어제 태연 씨와 만나셨죠? 제 친구가 봤대요. 같이 걷는 모습을. 지우는 놀랐다. 어떻게 아느냐고 했지만 곧 당황하며 그냥 그런 거라고 얼버무렸다. 혹시 다시 만나시는 건가요?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게 복잡해서라고만 했다. 민호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우가 오해하지 말라고 아직 결정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결정할 게 있다는 거네요. 민호가 지우와 마주 앉으며 솔직히 말하겠다고 했다. 저 지우 씨를 좋아해요. 처음에는 그냥 신기한 사람이구나 했는데 점점 더 알고 싶어졌어요. 지우는 놀랐지만 민호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지우 씨한테는 과거가 있고 저는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이고. 지우가 부정하려 했지만 민호는 괜찮다며 일어났다. 태연 씨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지우 씨가 행복하시면 돼요. 그게 누구 하든. 민호가 카운터로 돌아갔다. 지우가 따라가며 부르자 민호는 등을 돌린 채 대답했다. 오늘은 일찍 가시는 게 좋겠어요. 지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왜 이러는지 자신의 얘기도 안 듣는다고 했다. 뭘 들어요? 복잡하다는 거요? 결정 못하겠다는 거요? 지우 씨. 사랑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간단하다고요?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지우는 할 말을 잃었다. 서럽게 짐을 정리하며 미안하다고 말했다. 뭘 미안해요. 친구 사이에. 지우가 나간 후 카페 밖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렸다. 뒤돌아서 카페를 봤다. 민호가 혼자 정리하고 있었다. 내가 뭘 원하는 거지? 핸드폰이 울렸다. 태연의 전화였다. 지우는 받지 않고 집으로 향했다. 지금은 안 된다고 중얼거리며. 집에 온 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눈물이 흘렀다. 바보같이 왜 이제야 깨달았지? 민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사랑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맞았다. 정말 간단한 거였다. 맞아? 정말 간단한 거였어? 지우는 스마트폰을 들고 태연에게 전화했다. 만나자고 얘기해야 할 게 있다고 했다. 이제 정말로 결정할 때가 왔다. 때로는 용기를 내는 것이 더 큰 상처를 가져다 줄 때가 있다.
다음 날 오후 공원 벤치에서 지우와 태연이 앉아 있었다. 지우의 표정은 단호했다. 지우야, 어제 왜 전화 안 받았어? 태연 오빠, 우리 정말 끝이에요? 태연은 갑작스러운 지우의 말에 놀랐다. 지우는 진지하게 말했다. 어제 깨달았다고, 자신이 누구를 좋아하는지 알게 되었다고. 그 카페 사장? 네, 민호 씨요? 태연이 화를 냈다. 정신 차리라고, 그 사람이 뭔데라고. 하지만 지우는 당당했다.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죠? 태연은 지우가 착각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우는 착각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 사람이 너를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해? 봐, 확신도 없잖아. 우리는 달라 5년을 함께 했어. 지우는 망설였지만 곧 대답했다. 과거라고, 이미 끝난 일이라고. 태연은 후회할 거라며 확신한다고 했지만 지우는 후회하더라도 자신의 선택이라고 했다. 태연이 떠나고 지우는 혼자 남았다. 이제 민호에게 가야 한다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카페에서 민호는 지우를 차갑게 맞이했다. 바쁘다며 대화를 피했다. 지우가 몇 시간을 기다려도 민호는 대화를 피했다. 민호 씨, 제발 한 번만. 지우 씨, 태연 씨와는 잘 정리됐나요? 지우가 기뻐하며 헤어졌다고, 완전히 결별했다고 말했다. 민호 씨 때문이라고. 저 때문에요? 민호 씨를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민호가 손을 멈췄다. 조심스럽게 정말인지 물었다. 네, 어제 민호 씨가 고백했을 때 깨달았어요? 하지만 민호는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다. 지우 씨 너무 늦었어요. 지우는 놀랐다. 뭐가 늦었느냐고 물었지만 민호는 어제 많이 생각해봤다며 우리는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지우 씨는 확신이 없어요. 지금은 확신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태연 씨와 고민하고 계셨잖아요. 그럼 또 과거가 찾아오면 또 혼란스러워 하실 거네요. 지우는 절망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고 했지만 민호는 사랑은 확신이 있어야 한다며 이미 포기했다고 했다. 하루 만에요? 하루가 아니에요. 계속 불안했어요. 언제 마음이 바뀔까봐. 지우가 눈물을 흘리며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민호는 안 된다고 했다. 자신도 상처받기 싫다고. 그럼 우리 끝인가요? 애초에 시작도 안 했잖아요. 지우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카페를 나갔다. 민호는 그 뒷모습을 보며 괴로워했지만 돌아서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 두 사람은 만나지 않았다. 지우는 다른 카페에서 작업했고 민호는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은 후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아파하고 있었다. 질투는 사랑의 가장 솔직한 고백이다. 며칠 후 지우는 낯선 카페에서 작업하고 있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자꾸 민호가 떠올랐다. 민호 씨 뭐 하고 있을까? 결국 지우는 민호 카페의 SNS를 확인했다. 새로운 메뉴 소개, 단골 손님들과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자신 없이도 잘 지내는 것 같았다. 그런데 한 사진이 눈에 띄었다. 예쁜 여자가 민호와 함께 찍은 셀카였다. 사진 태그에는 수빈 언니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다. 벌써 다른 사람이 생긴 거야? 같은 시간 민호는 수빈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수빈은 밝고 예쁜 20대 후반 여성으로 민호의 대학 후배였다. 오빠 정말 여기 분위기 좋다. 왜 진작 안 데려왔어? 민호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냥 바빠서라고 대답했다. 수빈은 민호가 요즘 예전보다 조용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수정이도 끼어들어 사장님이 요즘 정말 우울하다고 했다. 수빈이 관심 있게 여자 때문인지 물었고 민호는 부정했지만 수빈은 티가 난다며 웃었다. 누구야? 내가 알아? 소개해줘. 내가 중매쟁이 역할 해줄게. 이미 끝난 일이야. 뭘? 고백도 못하고. 했어 하지만 거절당했어. 저녁 지우가 몰래 카페 앞을 지나갔다. 창문으로 민호와 수빈이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다. 정말 빨리 잊었구나. 그때 수빈이 카페에서 나왔다. 오빠 내일 또 올게. 수빈이 지나가면서 지우와 스쳤다. 그리고 지우를 알아봤다. 혹시 도시의 연인들 작가 맞죠? 한지우? 지우는 놀랐다. 수빈이 팬이라고 했다. 남주인공이 너무 매력적인데 실제 모델이 있는지 물었다. 마치 실존 인물 같아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빈이 민호와 아는지 물었고 지우는 당황했다. 방금 전까지 그 카페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표정이. 혹시 민호 오빠 좋아하세요? 지우는 부정하려다가 말을 멈췄다. 수빈이 이해한다는 듯 웃었다. 맞네요. 근데 포기하신 거예요? 늦었어요, 이미? 아니에요. 지우는 놀랐다. 수빈이 말했다. 민호가 아직도 지우를 생각하고 있다고. 지우는 믿을 수 없다며 새로운 사람도 만나지 않냐고 했다. 저요? 저는 민호 오빠 대학 후배예요. 그리고 수빈이 손가락을 보여줬다. 반지가 끼어 있었다. 내년에 결혼해요. 지우는 놀랐다. 수빈은 민호가 너무 우울해해서 기분 전환시켜주려고 온 거라고 설명했다. 괜찮아요. 근데 정말 포기하실 거예요? 지우가 이미 거절당했다고 하자 수빈이 다시 도전하라고 했다. 남자들은 원래 고집이 세다고. 민호 오빠가 왜 거절했는지 아세요? 확신이 없다고 했어요? 그럼 확신을 보여주세요. 확실하게. 수빈이 떠나고 지우가 카페를 바라봤다. 확신을 보여준다고? 수빈의 말이 지우에게 용기를 주었다. 웹툰 작가답게 창의적으로 생각해보라는 조언도. 지우는 결심을 굳혔다. 그날 밤 지우는 책상 앞에 앉아 특별한 작업을 시작했다. 이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하며. 진정한 사랑은 때로 가장 창의적인 방법으로 표현된다. 지우는 밤새 특별한 웹툰을 그렸다. 제목은 확신이었다. 민호를 모델로 한 캐릭터와 자신을 닮은 여주인공의 로맨스 스토리였다. 이걸로 내 마음을 보여주자. 웹툰 속에는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 그들의 실제 상황과 똑같이 그려져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민호 씨, 이것이 나의 확신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이너스 지우. 다음 날 오후 민호의 카페에 택배가 도착했다. 강민호 씨요? 민호가 상자를 받아보니 보내는 사람은 한지우였다. 지우 씨가 상자를 열자 웹툰 원고가 들어있었다. 민호가 내용을 읽어보자 표정이 변했다. 감동으로 눈물을 글썽였다. 지우 씨, 수정이가 다가와서 물었다. 뭔지 궁금해했다. 사장님 뭐예요? 민호가 웹툰을 보여주자 수정이가 감탄했다. 와, 이거 완전 사장님 이야기잖아요. 이런 걸 받고도 안 가시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민호가 웹툰을 다시 봤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래 가보자. 저녁 지우는 서울 원룸에서 불안해하며 스마트폰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다. 받았을까 봤을까?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 밖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우 씨 민호예요. 지우가 깜짝 놀라 문을 열었다. 민호가 웹툰을 들고 서 있었다. 민호 씨, 이거 받았어요. 다 읽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말 이게 지우 씨 마음이에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라고 했다. 지우 씨, 정말 저를. 사랑해요? 두 사람이 포옹했다. 지우는 울면서 미안하다고, 늦게 깨달아서 미안하다고 했다.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지우가 앞으로는 확신하겠다고, 민호 씨만 생각하겠다고 약속했다. 민호도 지우 씨만 생각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민호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이 웹툰 연재할 거예요? 어떨까요? 독자들이 좋아할까요? 대박 날 거예요, 확실해요. 지우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해피엔딩으로 끝내야겠네요? 우리도 해피엔딩이겠죠? 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다고 했다. 두 사람이 키스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다. 행복은 때로 예상치 못한 시험대에 올라선다. 한 달 후 지우는 민호의 카페에서 웹툰 작업을 하고 있었다. 민호가 옆에서 다정하게 커피를 내려주었다. 오늘도 열심히 하네요. 독자들이 너무 좋아해서 연장됐어요? 민호는 자랑스럽게 역시 내 여자친구라고 했고 지우는 부끄러워했다. 그때 지우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편집자였다. 지우 씨 큰일 났어요.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요. 드라마와 제의가 들어왔고 서울로 올라와야 해요. 지우는 당황했다. 서울로 가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작가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언제까지요? 다음 주까지 답변 주세요.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전화가 끝나자 지우가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드라마 제의가 들어왔어요? 민호는 처음에 기뻐했다. 축하한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로 가야 한다는 말에 표정이 굳어졌다. 얼마나 오래요? 최소 1년 길면 더. 둘 다 침묵했다. 민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좋은 기회라고 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괜찮아요. 요즘 원거리 연애도 많잖아요.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지우도 불안했다. 정말 괜찮을지 물었지만 민호는 물론이라고 대답했다. 그날 밤 지우는 침대에 누워 고민했다. 꿈을 포기할 수는 없어. 하지만 민호 씨도 서울 생활에 대해 검색해봤지만 1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다음날 민호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수정이가 눈치챘다. 사장님, 지우 언니 서울 간다면서요? 민호는 대수롭지 않게 좋은 일이라고 했지만 수정이는 우울해한다고 지적했다. 어제부터 커피도 여러 번 잘못 만들었다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내가 서울 가서 뭐래? 여기 카페는? 팔면 되죠. 사장님한테는 지우 언니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민호는 망설였다. 그렇긴 하지만 여기가 자신의 전부라고 했다. 하지만 수정이는 지우도 사장님의 전부라고 했다. 저녁 공원에서 지우와 민호가 산책했다. 어색한 분위기였다. 민호 씨 정말 괜찮아요? 민호는 괜찮다고 했지만 표정이 안 좋아 보였다. 갑자기 생긴 일이라 당황스럽다고 했다. 벤치에 앉은 지우가 진솔하게 말했다. 자신도 불안하다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괜찮을지.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지우가 정말로 그런지 물었을 때 민호는 잠시 침묵 후 솔직히 모르겠다고 했다. 1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서로 변할 수도 있고. 지우는 불안해했다. 그럼 어떡하냐고 물었다. 민호가 지우의 손을 잡으며 그래도 해봐야 한다고 지우의 꿈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호 씨 잃기는 싫어요? 안 잃어버려요. 제가 기다릴게요. 지우가 1년 동안이냐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1년이든 2년이든. 두 사람이 포옹했다. 하지만 둘 다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지우는 서울행 KTX에 타고 있었다. 창밖으로 민호가 역에서 손을 흔드는 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잘할 수 있을까? 스마트폰에 민호의 문자가 왔다. 잘 도착하면 연락해. 사랑해. 나도 사랑해. 기차는 서울로 향했고 두 사람의 사랑도 새로운 시험을 받게 될 예정이었다. 5년 후 같은 카페에는 지우의 웹툰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6개월이 지났다. 서울 방송국에서 지우는 드라마 제작진과 미팅 중이었다. 작가님 정말 잘하고 계세요. 시청률도 대박이고 시즌2도 준비해야겠어요. 지우는 당황했다. 시즌이라니. PD가 1년 더 계약 연장을 제안했다. 지우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 밤 지우는 민호와 영상통화를 했다. 민호 씨 안녕하세요? 지우 씨, 오늘 하루 어땠어요? 지우가 시즌 2제의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1년 더라고. 민호는 잠시 침묵 후 대단하다고 했다. 민호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민호는 망설이며 지우가 하고 싶으면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우는 민호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다. 솔직히 힘들어요. 지우는 미안해했다. 이렇게 혼자 결정해야 해서. 민호는 괜찮다며 이해한다고 했다. 통화가 끝나고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수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또 지우 언니와 통화했어요? 민호가 시즌 2를 한다고 하자 수정이는 1년 더냐며 놀랐다. 민호는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사장님, 정말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그럼 서울 가세요. 카페는 제가 맡을게요. 민호는 놀랐다. 수정이는 2년 동안 배운 게 있다며 할 수 있다고 했다. 사장님,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민호가 진지하게 생각했다. 다음 날 서울 방송국 앞에서 지우가 나오며 스마트폰을 봤다. 민호의 문자가 와 있었다. 지우 씨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갈게요. 여기로 온다고? 잠시 후 택시에서 민호가 내렸다. 지우가 달려갔다. 민호 씨, 왜 갑자기?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이 포옹했다. 민호가 결정했다고 말했다. 저 서울에 카페 분점 낼 거예요. 지우는 놀랐다. 정말이냐고 물었다. 내 지우 씨 옆에 있고 싶어요. 지우가 눈물을 흘리며 정말 괜찮은지 물었다.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행복해요.
지우는 고마워하며 울었다. 민호가 이제 함께하자고 했고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1년 후 서울 한강공원에서 지우와 민호가 피크닉을 하고 있었다. 서울 카페도 대박이네요. 지우 씨 덕분이에요. 웹툰 성지가 됐다며? 지우는 부끄러워하며 독자들이 성지순례 온다고 했다. 민호가 장난스럽게 그럼 자신은 성지 지킴이냐고 물었다. 맞아요? 민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지우 씨, 한지우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지우는 놀라며 눈물을 흘렸다. 우연히 만났지만 이제는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지우가 울면서 네, 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이 키스했다. 6개월 후 민호의 첫 번째 카페가 결혼식장으로 꾸며져 있었다. 단골 손님들과 친구들이 모여 있었다. 수정이가 사회를 보며 드디어 사장님과 지우 언니가 결혼한다고 발표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민호가 드디어 장가 간다고 했고 할아버지는 자신이 예언한 대로 됐다며 웃었다. 지우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나자 민호는 감동했다. 아름다워요. 수정이가 서로에게 편지를 읽어달라고 했다. 지우 씨, 스마트폰을 바꿔 가진 그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우연이었지만, 이제는 필연이라고 생각해요. 민호 씨 당신 때문에?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확신이 뭔지도? 평생 함께해요? 두 사람이 결혼 반지를 끼워줬다. 수정이가 키스하라고 하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며 축하했다. 저녁 카페 앞에서 신혼부부가 웨딩 사진을 찍고 있었다. 자, 마지막 한 장. 서로 바라보세요. 지우와 민호가 마주 봤다. 행복해요? 저도요. 우연한 연인에서 운명적 연인이 됐네요? 이제 우연한 부부예요. 두 사람이 웃으며 키스했다. 우연은 필연이 되고 우리는 우연한 연인에서 운명적 연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평생을 함께할 우연한 부부가 되었다. 5년 후 같은 카페에는 지우의 웹툰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우연한 연인들이라는 새로운 작품도 보였다. 지우가 배가 부른 채로 카페에서 작업하고 있었다. 민호가 디카페인 커피를 가져왔다. 임신부는 디카페인이에요. 지우가 배를 만지며 고마워했다. 아기도 웹툰 작가 될까요? 아니면 카페 사장이 될 수도 있고, 둘 다 해도 좋고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젊은 커플이 들어왔다. 둘 다 같은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내 폰이 왜 당신한테 있어요? 진짜네? 언제 바뀐 거지? 지우와 민호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또 다른 우연한 연인들이 생겼나 봐요? 우리처럼 해피엔딩이겠죠? 젊은 커플이 스마트폰을 교환하며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며 지우와 민호가 행복하게 웃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우연이 가장 큰 기적을 만든다. 그리고 그 기적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머물러준다.